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어 학습법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까지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은 역사상 최고의 천재과학자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대표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라도 소리로 기록했다가 소리로 재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원천 기술이라는 것이 제1강의 요지였고, 제2강에서는 이 원천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 연구를 한글공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글공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글을 표기 기능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한글 20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글 20은 자음과 모음이 각 10자씩만 있고 나머지는 합자로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한글 20은 한글공학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제3강에서는 한글 20을 어떻게 세계에 전파시키는지, 즉 한글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목표가 중국어 학습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예고하셨군요. 그 중국어 학습법의 요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째, 실현 가능한 목표와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중국어라고 그러면 엄청 어렵고 많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배우겠다 그러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와 범위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라. 뭐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고 해도 우선 첫 기항지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도 공부할 때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딱 정하면은 그 다음 건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목표를 HSK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정한 중국어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를 매기는 등급이에요. HSK. 그 3급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의 요령은 로마자 병음 대신 한글 표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배우고 헷갈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공식적인 한글 표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르쳐드린 전번 강의에서 가르쳐드리니까 5가지 그것만 써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표기법을 보여주면 그때 이제 바꿔도 될 테고요. 근데 우선은 제 한글 표기법을 따르면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한자의 뜻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중국어 교재는 대부분 중국 대학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자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음과 훈으로 한자의 뜻을 금방 알거든요. 하늘천 그러면 천자가 이게 하늘이구나 그렇게 뜻을 아는데, 중국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입말과 글말이 없어요. 우리 하늘 이건 우리는 입말이고 천 이건 글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이 없이 그냥 글말만 있는 셈이죠, 중국은. 그래서 뜻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국 교과서를 보면은 뜻을 잘 설명을 안 하니까는 우리 버릇대로 음과 훈을 배워서 한자의 뜻을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네 번째, 중국은 사전을 써야 되는 건데, 외국어 배우려면 물론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강의에 전적으로 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면 중국어 학습법이 훨씬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한글 20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글 세계화의 가장 빠른 길은 중국어를 공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글 세계화 노력이 많았지만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제가 중국어를 그 한글 세계화의 목표로 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로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중국어를 공략할 뜻을 가졌었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문헌이나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지만 세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3년간 반포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기간에 용비어 천가라고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라고 할까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간에 또 한 게 뭐냐면은 역훈 홍무정운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 홍무정운이라는 책은 중국어 사전입니다. 근데 중국어 사전에다가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아주 그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북방 지역 사투리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발음, 사투리 발음까지 홍무정운에다가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홍무정운의 증보판이죠. 그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거를 세종대왕이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사성통고라는 책을 소책자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한자를 음절별로 나누고 그걸 또 성조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표를 만들다시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자 사성을 알아가지고 홍무정운을 찾아보라 그런 뜻이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세종대왕이 중국어 사전에 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훈민정음의 덕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를 통해서 훈민정음을 전파시키는 것은 나는 세종대왕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국어 사용자 수가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2등은 영어, 3등은 스페인인데 이 2등, 3등은 다 합한 것보다도 중국어 사용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도 많지만 또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용자가 많으니까 배우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연히.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배우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을 한글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면은 그 방법을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글이 저절로 세계화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어 학습 시장을 저는 한글 세계화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을 이용해 중국어 배우는 방법을 만든다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중급 사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기반으로 한 학습용 사전을 만들면은 그 세계화의 하나의 무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학습용 사전이 없다는 말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교보문고에 가서 다 보고 그랬는데 정말 학습에 도움을 주는 사전이 없었어요. 왜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전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출판사에서 만들지를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배우면서 사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더 믿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도 사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전을 만들어 주어도 그 안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전에서 또 단어를 찾으려면 그 단어를 한자로 쓸 줄 알아야 사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음으로 그 단어의 표기법을 병음으로 표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둘 다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애를 써가지고 찾으면은 그 이상 볼 게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찾기도 어렵고 찾아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제 찾기도 쉽고 찾으면 볼 것도 많은 사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역시 세종대왕의 홍무정원과 사성통고를 참고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대상지는 중국어 학습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글 20을 전파시키는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강의가 흥미가 있는지 이해가 가능한지 좀 솔직히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다음번 강의에 꼭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천사연 TV 구독 단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